안녕하세요. 스노우볼72팀입니다. 언제나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추세 속에 하락장을 맞이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야구에서 18타자가 없듯이 투자에서도 항상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타율이 높은 타자와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도 타석별로는 삼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에서 이겨 기나긴 리그의 승자가 되는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4월 금융시장을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4.16% 하락하였으며 이를 추종하는 스파이는 마이너스 4.03%, 나스닥 지수는 4.41%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마이너스 4.37% 하락하였고 다우지수도 5% 하락하였습니다. 사이즈 및 스타일로 보아도 성장주와 가치주 차별 없이 하락하였으며 중소형주도 대형주 대비 더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보아오셨다면 상승시에 대부분의 기간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시장이 다시 하락을 맞이하게 될 때는 중소형주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동성 흐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3월 시장에서 가치주와 중소형주들이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였는데 4월 주정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당 관련된 주식들도 방어력을 상실한 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이슈보다는 금리 전망의 변화에 따른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있었던 한 달이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연준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컨센서스였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도 여전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고용 및 소비지표 등으로 인해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며 자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황하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이야 계속해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부풀려줬으면 좋겠지만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연준이 먼저 움직인 적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4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통해 이런 분위기가 싹 사라진 듯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시장은 기대치와 실제와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모습은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흥국 증시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신흥국 증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엄청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기간 지속적인 매도세가 점차 완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대표 섹터를 살펴보면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입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섹터들이 더 가파르게 조정을 받습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태양광 및 바이오테크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주택건설, 운송물류, 소매 온라인 소매 등 미국 내수 경기 관련된 산업에서의 조정폭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하 기대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내수 산업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시장은 1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 개별 종목의 편차는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치 수준이거나 소폭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큰 양상입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의 모든 채권들이 급락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당연히 단기 채권에 비해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큽니다. 듀레이션이 길어서 미래가치의 할인폭의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5%가량 상승했었던 것의 절반 이상을 되돌린 상황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지되면서 실질 금리를 나타내는 물가 연동 채권의 경우도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자재의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 ETF가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산업금속류는 1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산업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초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매매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 이력부터 데이터 빌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테스트에서는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증시는 3에서 4%대의 하락을 보였으며 그동안 잘 나가던 일본 증시는 5.7% 하락하였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중국 및 홍콩 증시가 반등하였고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일부 동남아 기업들도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비중이 높고 미국 영향이 큰 한국, 대만 등은 하락하였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하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증시가 1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7%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대형주인 코스피 200은 2.31% 하락하였는데 코스피 200 내 중소형주는 4.9%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섹터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섹터별로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게임, 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화장품, 중공업 등은 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나타나며 월 초반 하락폭이 컸던 금융주들이 다시 상승하여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문화 영향력 및 환율 등의 효과로 화장품 및 음식료 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기대되며 관련 산업 ETF들이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차세대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기대되던 2차전지 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전기차 판매 둔화 및 중국 배터리 산업의 지배력 강화 우려 등으로 하락 추세를 가속화했습니다. 추가로 1분기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도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좋았었던 반도체의 경우 종목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는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을 보면 달러화는 고점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으나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엔화의 경우도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주식 증권 시장이 조정의 흐름을 보이며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이 부진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다시 상승장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간별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 복리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